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들이 중년 5, 60대들이 되면서 처진 눈을 문제로 중년 눈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성형외과에 이제 줄을 이루게 되는데요. 중년 여성분들이 이제 해야 될 수술 중에 상안검 수술과 눈썹화 거상 수술이 있게 되겠는데, 해야 될 수술이 분명한 경우들도 있고 두 개 다 해도 가능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본인의 기호, 그러니까 뭘 더 중요시하는지, 어떤 부분이 더 싫은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눈썹화 거상이 이제 눈썹 밑에 이렇게 흉터가 남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게 싫다. 그래서 나는 쌍꺼풀 쪽에 흉터를 감추는 상안검 수술을 해야만 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심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차이, 어떤 점이 눈썹화 가상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간단히 두 가지 수술의 방법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상안검 수술은 일단 쌍꺼풀 수술과 비슷해요. 일자로 째는 방식에 추가해서 이제 처진 피부를 이렇게 위에서 제거하는 방식이 상안검 수술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쌍꺼풀이 없어서 쌍꺼풀을 만들고 싶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한 안검하수 교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상안검 수술을 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쌍꺼풀이 이미 되어 있거나 쌍꺼풀이 있었는데 눈이 피부가 처진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쌍꺼풀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 근데 처진 피부만 해결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 수술은 눈썹 밑에서 이렇게 피부를 자르는 방식으로, 그래서 눈썹화 거상 수술이라고 해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건데요. 바로 이 별표친 이 부위에서 이제 결과의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안검 수술이라는 것은 피부를 이제 처져 있는 부위, 가장 아래쪽에서 쌍꺼풀 바로 위에서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뭉쳐 보이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뭉쳐 보이는 것은 잘라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툼해 보이는 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눈꺼풀 피부는 눈꺼풀 바로 위하고 눈썹 바로 밑하고 피부 두께가 달라요. 점점 올라가면서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부위에서 한 5mm 정도 피부를 잘랐다고 하면, 피부는 원래 점점점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 부위가 이 부위의 피부는 두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가 두꺼운 피부가 이쪽에 달라붙게 되면 쌍꺼풀 바로 윗부분이 두툼한 느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안검 수술의 가장 큰 문제고, 쌍꺼풀 자체를 올리는 것조차도 눈이 좀 어색해지는 그런 길이죠. 반면에 눈썹화 거상은 처진 피부를 똑같이 자르지만 위에서 자르기 때문에 이쪽 부위, 쌍꺼풀 위쪽 피부가 이렇게 펴지게 되어 있어요. 처져 있고 두툼해 보이는 피부가 펴지니까 좀 더 처진 것도 해결되지만 가벼워 보이게 된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아요. 눈썹 밑에 이렇게 약간의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흉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흉터를 덜 남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꼬매야 된다 이런 부분도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했었고, 제가 실제로 이 수술을 해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흉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거나 컴플레인 하러 오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거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미세하게 남았을 경우에 문신으로 흉터를 더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수술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이 눈 가쪽 주름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상안검 수술로는 많이 잘라낼 수가 없어요. 상안검 수술을 뭐 여기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쌍꺼풀이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까지 절개를 하면 흉터가 이만큼 보이는 거니까, 뭐 잘해봐야 쌍꺼풀에서 한 1cm 정도까지만 절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눈 바깥쪽 피부가 별로 잘리지 않아서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눈썹은 눈보다 더 바깥쪽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절개선을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위, 눈 가쪽 피부가 많이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눈가가 많이 처지신 분은, 짓무르고 있는 분들, 겹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눈썹화 거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케이스 보면서 어떤 케이스는 상안검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뭐 둘 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잘못 선택한 경우, 눈썹화 거상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인 경우, 이런 경우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제가 상안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케이스 보시면은 이제 안검하수가 굉장히 심해서 눈이 굉장히 졸려 보이죠. 이 경우는 처진 피부만 올린다고 졸려 보이는 게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쌍꺼풀 쪽을 열어서 절개 눈매 교정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5일째 이제 쌍꺼풀이 좀 굉장히 진하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나왔죠. 쌍꺼풀 윗부분이 굉장히 불룩하고 두툼해 보이는 문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도 알고 한 거고 이분도 설명을 다 드리고 한 거예요. 하지만
눈을 또렷하게 하는 이 눈매 교정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술이 더 급했던 거죠. 일단은 이렇게 될 걸 알지만 이렇게 상안검 수술을 해놓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아쉬우시면 눈썹화 거상을 나중에 하셔서 피부를 펴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한 경우가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도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많이 처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쌍꺼풀을 갖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안검 수술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윗부분이 좀 불룩하고 처져 있고 두툼하죠.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셨고 본인도 알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안검 수술로 수술을 해드린 분이 되겠고요. 다음 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눈이 많이 처져 있고 쌍꺼풀이 없어서 눈을 가리는 이런 안검하수도 심한 이런 경우는 상안검 수술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어색하게 나오더라도 일단 상안검 수술을 일단은 해야만 하는 것이고, 쌍꺼풀 윗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고 불룩하게 나왔죠. 특히나 이제 초기에 부어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드린 거고, 뭐 만족하고 사실 수도 있고, 또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눈썹화 거상으로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잘라서 올리는 그런 수술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 분이 되겠고요. 이 다음 분부터는 상안검을 하실 수도 있었고 눈썹화 거상을 하실 수도 있었던 선택 가능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상안검을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눈썹 밑에 흉터가 남는 것이 죽어도 싫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상안검을 하셨는데 결과를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라인을 좀 높이고 싶다, 눈을 좀 또렷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상안검 눈매 교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드렸죠. 라인 좀 키워드려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줄어들었고 이마도 안 쓰게 되고 눈이 꺼짐도 해결되고 했는데, 이제 이게 상안검 수술의 문제라면 문제인 거예요. 쌍꺼풀 위쪽이 두툼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눈이 강해 보일 수 있다는 것, 상안검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의 어떤 눈썹 밑에 흉터를 피하기 위해서 상안검을 고집하다 보면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 흉터만 중요시한다고 해서 눈이 다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피부가 좀 두툼하신데 처져 있는 분들에서 이렇게 더 두툼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다음 분도 마찬가지인데 상안검을 할 수도 있었고 눈썹화 거상을 하실 수도 있는 케이스였는데, 눈이 더 또렷해졌으면 좋겠다, 쌍꺼풀 라인을 키우는 건 둘 다 비슷한 효과를 내겠지만 눈이 또렷해지고 싶다라고 하셔서 상안검 눈매 교정을 선택하신 분인데, 수술 후 결과 라인도 좀 처진 것도 개선됐고 눈도 또렷하게 해드렸는데 피부가 워낙 두툼하시다 보니까 쌍꺼풀 윗부분이 좀 두툼하게 어색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분도 약간의 후회를 좀 하셨던 분이에요. 눈썹화 거상을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봐도 좀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좀 보여드리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분들부터는 이제 눈썹화 거상을 선택하신 분인데요, 쌍꺼풀이 이미 충분한 높이에 있으시고 쌍꺼풀 위쪽이 이미 덮여 있고 두툼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쌍꺼풀을 높이거나 할 필요가 없고 뭐 눈매 교정도 많이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냥 처진 피부만 올리는 눈썹화 거상을 했을 때 쌍꺼풀 위쪽이 굉장히 얇아지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쌍꺼풀도 처진 부분이 해결돼서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쌍꺼풀 윗부분이 이렇게 쫙 펴지면서 훨씬 눈이 가벼워 보이게 된다. 이게 바로 눈썹화 거상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다음 분도 마찬가지, 쌍꺼풀이 얇게 있으신데 쌍꺼풀을 많이 키우기보다는 처진 피부만 올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눈썹 밑에서 절개를 해서 눈썹화 거상을 해드렸고, 쌍꺼풀이 이렇게 커짐과 동시에 처진 피부들이 해결되면서 눈 위가 훨씬 가볍게 나왔죠. 이분 뭐 흉터 보시면 뭐 사실 한 달째인데 이미 잘 보이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뭐 화장이나 문신을 해주면 거의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흉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상안검 수술과 눈썹화 거상을 다 하신 분인데요, 아무런 이제 쌍꺼풀 수술도 젊었을 때 안 하셨고 그 상태로 너무 이제 노화가 진행돼서 피부가 많이 처지다 보니까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제가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로는 피부를 조금만 자르고요, 그러니까 많이 자르지 않아요. 한 2-3mm 이내에서만 자르고요. 피부 자르는 양은 대부분 눈썹화 거상 쪽에서 해서 최대한 이 쌍꺼풀 위쪽 피부가 두툼하고 어색해 보이지 않게 권유를 다 들으셔서 수술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달째 이제 약간 부어있는 모습인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눈썹화 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이제 흉터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 병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봤지만 뭐 얼마나 결국에는 시간 투자를 해서 꼼꼼하게 꼬매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꼬매고 잘 꼬매도 약간 선으로 남을 수 있는 흉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커버할 수 있는 화장이나 문신 등이 있기 때문에 눈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눈썹화 거상을 과감히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